JJ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 계기가 다이어트 때문이었어요. 제가 한 20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운동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좀 전무하다 보니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언제 벌써 한 18년 전인가 보다. 그때 저처럼 운동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다이어트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체지방을 많이 빠르게 뺄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플이나 다양한 이 포털 정보를 통해서 운동당 소모 칼로리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1시간을 운동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들은 달리기, 수영, 사이클과 같은 유산소성 운동들입니다. 즉 웨이트 트레이닝에 비해서는 높아요. 그래서 이 JJ가 과거에 이 칼로리를 털어내는 컨텐츠를 찍었을 때 칼로리를 시간당 많이 쓰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결국 스텝머신을 선택했죠. 이런 유산소성 운동의 장점은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누구나 장시간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아니 뭐 걷기는 쉽잖아. 숨만 쉬고 다리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가 하면 강도에 비해서 체지방의 사용률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죠. 물론 또 심혈관계가 개선되고 심폐, 지구력이 좋아지고 하는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칼로리를 더 많이 쓰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체지방 많이 쓸 수 있는 유산소 머신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NO! 유산소가 운동을 하는 중에는 칼로리를 많이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은 운동을 하는 중뿐만 아니라 운동이 끝나고 나서 심지어 다음날 잠을 잘 때에도 추가적인 칼로리를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아니 왜? 유산소에 비해서 이런 저항성 운동들은 운동 중에 너무 힘들어요. 가끔은 이 1회 1회 하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일 때도 있어요. 그런 고통과 힘듦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런 운동하고 싶지 않아. 나는 편하게 운동하고 싶어. TV 보면서 그냥 러닝머신 할래. 그런데 이런 힘듦 때문에 결국 웨이트는 추가 칼로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픔은 환자지. 제대로 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운동 중에도 비교적 심박수가 높게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또 숨이 차고 힘든 만큼 운동 직후에 회복하는데 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근력 트레이닝을 서킷으로 묶어서 휴식 시간을 좀 제한해서 진행하게 되면 운동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 1시간까지 추가적으로 15%에서 27%까지도 칼로리가 더 쓰인다고 해요. 운동 안 했는데, 쉬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근육에 손상이 올 때까지 부위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손상된 근섬유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후 최대 3일까지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대사율보다 많게는 9%까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요. 즉 내가 원래 하루에 한 1200칼로리 정도의 대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00칼로리 정도는 그냥 공짜로 사용을 더 한다는 거예요. 한 3일간 숨만 쉬고 있어도 알아서. 특히 이런 손상 회복은 수면 중에, 휴식 중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나는 자고 있지만 내 몸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비교하면 되느냐? 유산소 운동이 일시불이라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카드 할부다. 일시불로 결제하면 한 번에 좀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할부예요. 할부가 불어나면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내 통장에선 돈이 빠져나가요. 체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지방을 더 많이 쓰고 싶다면 우리는 반대로 뭐를 해야 해요? 할부를 더 많이 써야 돼요. 가끔 한 하체 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몸이 정말 많이 가벼워지고 몸무게도 확 빠져있고 뭔가 복부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 할부는 잠들지 않거든요. 나아가서 또 웨이트를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신진대사도 어느 정도 증가하겠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칼로리가 소량 증가할 수 있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운동 시에 사용하는 칼로리, 운동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또 운동 직후에 회복되는 칼로리도 증가하겠죠. 또 복원에 사용되는 칼로리도 증가되겠죠. 그래 좋아. 그럼 난 오늘부터 웨이트만 해야 되겠어. 아니죠. 운동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론 웨이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웨이트도 아니고요.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운동은 딱 잡아서 얘는 유산소야,
너는 무산소야! 라고 결정할 수 있다기보다는 모든 운동은 이 유산소에서부터 무산소까지의 이 스펙트럼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BMC 퍼블릭 헬스라는 곳에서 12주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유산소성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 각각을 한 사람보다 이 유무산소가 합쳐진 복합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체중 감량 및 심혈관계 개선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해요. 우리는 체지방 감량도 하고 싶고 근력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심폐지구력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심근력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체력도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번에 다 잡고 싶은 우리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기왕이면 내가 잘 때도 이렇게 칼로리 소모하면서 가성비 챙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물론 저항성 운동을 주로 하되 여기에 유산소성 운동을 함께 추가해서 복합 트레이닝을 해라!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킴 카다시안이 있죠. 킴 카다시안의 트레이너로 또 유명한 멜린사 알칸타라가 예전에 킴 카다시안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했는지 그 루틴을 공개했어요. 85%를 웨이트에 투자하고 15% 정도를 유산소에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소라는 거 15% 어떻게 했냐 내용을 살펴보니까 웨이트와 웨이트 세트 중간에 러닝머신을 활용해서 스플린트 달리기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킴 카다시안이 9kg를 감량하면서 인생 몸매다 라고 이렇게 올려서 화제가 됐었죠. 아니 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홈트를 하다 보니까 러닝머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 웨이트 운동 중간에 버피나 점프 스쿼트 아니면 마운틴 클라이머 등의 유산소성 동작들을 좀 더 넣어보세요.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것보다 심박수도 높일 수 있고 칼로리 소모도 많아지면서 운동 직후에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산소성 운동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웨이트 따로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유산소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이어서 붙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복합 운동 프로그램은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결국에 그럼 서킷이나 HIIT 이런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또 우리는 추가 칼로리 소모까지 챙겨야 하잖아요. 부위별 집중 루틴 웨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JJ가 온라인 수업 커리큘럼 중에 체지방 감량과 부위 관리 두 가지 타겟을 목적으로 짠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보면 유산소성 운동과 부위 웨이트 동작이 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실제 운동 중에 일어나는 칼로리 소모는 물론 운동 후에 벌어지는 각종 추가 칼로리까지도 모조리 다 챙길 수 있어서 운동 시간 대비 효율을 가장 알차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몸과 마음이 너무 급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뭔가 정직한 방법이 아닌 다양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요맘때 이제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함께 지방 흡입부터 많은 광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이어트에 돈을 쓰는 것은 운동, 식단 딱 두 가지면 충분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아직도 다이어트는 무조건 러닝머신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JJ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다이어트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